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꿈 다시 보기 채널입니다. 오늘은 왕좌의 게임의 한 장면을 우리가 꾼 꿈으로 상상하여 심리적 의미를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왕좌의 게임 시즌 1의 8화 시기의 공격을 받는 모르몬트를 존 스노우가 구해내는 장면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상상에서 이야기를 펼쳐보겠습니다. 존 스노우가 꾼 꿈으로 바라보면 제오 몰몬트는 존의 어떤 측면, 어떤 가능성의 형상화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존 스노우가 자신 안에서 누구를 혹은 무엇을 구해낸 것인지 질문해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상징적 차원에서 이 장면은 각자의 내면에서 위기에 처해 있는 요소를 찾아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 요소, 그 자질, 그 가능성을 구하고자 노력하고 있는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그것들을 구해내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등을 알아가는 데 참조할 만한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존 스노우는 에다드와 캐틀린 사이에서 태어난 적자가 아니었습니다. 스타크 가문에서 스노우라는 성으로 자란 서자 존 스노우는 캐틀린의 냉대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스타크 가문의 적장자 롭 스타크를 부러워했으나 존은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입니다. 부모라는 든든한 울타리를 경험하지 못한 이들은 대개 일찍 자신의 여정에 오르게 됩니다. 존 스노우 역시 윈터펠을 떠나 캐슬 블랙으로 향하게 되는데 그로써 존 스노우는 자신만의 영웅의 여정에 오르게 됩니다. 캐슬 블랙에 도착한 존 스노우는 냉혹한 현실과 마주했고 잠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합니다. 캐슬 블랙이 어떤 곳인지 알면서도 아들의 선택을 막지 않은 아버지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선택과 결정을 오래 회피하지는 않습니다. 점차 적응해 나가죠. 스타크 가문에 닥친 불운한 운명을 전해 듣고 마음 아파하지만 자신의 여정에서 이탈하지는 않았고 괴로움 속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일생 칠왕국을 수호하는 나이트와치로 살아가겠다는 서약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였죠. 존 스노우가 시기들로부터 사령관을 구해냈잖아요. 왕자의 게임에서 제오 몰몬트는 모든 이의 귀감이 될 만한 훌륭한 상사로 나옵니다. 그럼에도 존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불만과 서운함이 없을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의 현실로 오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고 말하기도 껄끄럽죠. 상사에 대해서는 아주 복잡한 감정들이 혼재하니까요. 자신의 상사를 구해내는 꿈을 꾸었다. 여러 면에서 꿈에 집중하기가 아주 어려워집니다. 복잡한 속내를 들추기보단 그냥 잊어버리고 싶을 수도 있고요. 상징적 차원에서 이해를 시도해보면 존 스노우가 구해낸 제오 몰몬트는 존 스노우 안에 내재된 가능성, 즉 존 스노우의 리더십인 겁니다. 존은 현재 캐슬 블랙이라는 혹독한 환경에 적응 중인 풋내기에 지나지 않지만 그는 리더가 되기 위한 여정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존 스노우는 먼 훗날 자신이 캐슬 블랙의 사령관이 될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그럼에도 그가 자신의 내면에서 리더의 자질을 구해낸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로써 본격적으로 리더로서 자질을 갖춰가게 되니까요. 이후 그가 하는 모든 선택과 결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과거가 내 발목을 잡고 있다, 잡는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선생님도 그런 생각을 자주 하나요? 어때요? 항상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것을 대하는 제 태도에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왜 좀 더 노력하지 않지? 왜 항상 아무것도 하지 않지? 그러다 보면 결국 제 어린 시절을 생각하게 되고 그때부터 잘못되어 있는 게 나한테 지금까지 계속 영향을 주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어느 순간 돌이켜 보니까 내가 벽이 부딪혔을 때 그것을 뚫고 나가지는 못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어려움을 뚫기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거 하나를 이렇게 잡고 뚫고 나가야 되는 그런 순간에 제 마음 한쪽에서는 그냥 내가 다 잘못된 것 같은? 너무 오랫동안 잘못돼 있고 그래서 수정하기가 예.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막 원망하는 마음, 그냥 다 이렇게 던져버리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들면서 확 이제 회피하게 되는
그런 습이 저한테 있어요. 얘기하니까 그게 시기의 이미지랑 되게 잘 맞는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사령관은 시기들의 공격을 받기 직전이었죠. 존 스노우의 도움을 받아 위험을 벗어났고요. 제오 몰몬트를 공격한 시기들을 상징적 차원에서는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 간단히 말하면 시기는 존의 리더십을 공격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존 스노우의 내면에서 시기, 죽은 자들은 스타크 가문의 사람들, 그 인연에 연연하는 마음의 형상화일 것입니다. 존 스노우가 리더로 가는 여정의 방해 요소가 시기인 것입니다. 존 스노우가 스타크 가문과 함께하던 시절은 지나갔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여정에 오르게 될 것이고 존 스노우는 캐슬 블랙과 함께할 운명의 부름을 받았으니까요. 그러나 존의 내면에서 스타크 가문 사람들은 끝없이 살아납니다. 익숙함이라는 거, 과거의 습성이라는 것이 그렇게 질기잖아요.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발목을 부여잡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을 시기, 죽은 자들로 칭할 수 있겠죠. 윈터펠에서 보낸 시절과 스타크 가문 사람들의 연연할수록 존의 내면에서 제오 몰몬트는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계속해서 제오 몰몬트를 공격하기 때문이죠. 여차하면 돌아가면 된다. 그럴듯한 구실과 명분만 생기면 돌아가겠다 하는 생각들이 시기의 먹이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엔 진일보가 없습니다. 이미 과거지사가 된 마당에 지나간 인연들에 연연한다면 성장은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이처럼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과거의 경험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죽은 자들, 좀비인 것입니다. 새로운 경험, 새로운 인식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습성들이 우리 안의 시기인 것입니다. 이들은 자발적으로 사라지기를 거부하고 계속 돌아와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 안의 시기들은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우리 안의 다른 가능성, 제오 몰몬트를 위험에 빠뜨립니다. 우리 역시 존 스노우처럼 죽은 자들을 단호하게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죽은 자들이 내면을 휘젓고 돌아다니게 되면 주체로서 살아가는 힘은 사라질 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변방의 혹독한 세상 캐슬 블랙은 모두가 기피하는 선택지입니다. 그러나 존 스노우는 캐슬 블랙을 선택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 할 수 있죠. 윈터펠에는 서자를 위한 자리가 없어 보였거든요. 에다드 스타크의 장자 롭 스타크처럼 영주의 자리를 바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나 꽃길만 걸으며 살아가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망입니다. 누구나 캐슬 블랙의 사령관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영주로 살아가기를 바란다는 뜻이죠. 수고로움은 덜하고 풍요와 권력이 보장된 삶을 쫓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이죠. 캐슬 블랙은 풍요의 땅이 아닙니다. 변방의 냉혹한 땅 캐슬 블랙은 칠왕국의 수호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있음에도 그 노고를 알아주는 이는 너무도 적습니다. 전투에서 승리한 영주는 이름을 크게 떨치지만 변방에서 벌어지는 싸움은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하죠. 실제 스타니스 바라테온이 야인들로부터 캐슬 블랙과 칠왕국을 지켜냈지만 어떤 영주도 그 전투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안에서 시기들이 돌아다니는 이유와 이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시기마다 저마다의 캐슬 블랙으로 떠나도록 부름받지만 그 부름을 무시하거나 회피하는 것입니다. 그 거부가 우리 안에 제오 몰몬트를 소멸시키는 것이며 그에 따른 더 혹독한 대가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러나 존 스노우는 죽은 자들로부터 제오 몰몬트를 구해냈습니다. 그리하여 에다드 스타크가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 북부의 대영주였던 아버지가 처형당하고 롭 스타크가 전쟁을 선포했다는 소식에도 크게 흔들리긴 했으나 캐슬 블랙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의 여정을 지속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존 스노우의 여정에서 그가 소중히 했던 동반자는 다이오 울프였죠. 존은 다이오 울프를 귀하게 대접했습니다. 꿈 상징에서 동물은 우리의 건강한 본능을 의미합니다. 존과 다이오 울프는 건강하게 연결되어 있었죠.
즉슨 존 스노우는 건강한 본능에서 올라오는 감과 촉을 신뢰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존 스노우가 사령관을 구해내는데도 다이어 울프는 결정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다이어 울프는 주변 환경으로부터 이상 징후를 민감하게 감지했고 그것은 곧장 존 스노우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존은 다이어 울프에게 물어요. 고스트, what's wrong? 밖에 뭐가 있냐고. 그러한 질문을 던지게 되면 존은 즉시 상황에 대처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도 존 스노우처럼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다이어 울프는 해로운 낌새뿐만 아니라 좋은 사람, 선함을 가려내는 데도 탁월했습니다. 존과 다이어 울프의 관계는 우리가 내적으로 본능과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하나의 영감을 제공합니다. 더불어 본능과 건강하게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가 누리는 심리적 이점들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도를 위한 기반은 그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삶이라는 여정에서 방향 탐색과 이정표를 찾아내려면 우리의 본능과 건강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안내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웅의 여정을 완수해야 하니까요. 요즘 배우 윤여정이 여러모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롤모델 같은 인물이 되었죠. 다들 윤여정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늙어가고 싶다 하는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아주 오래전에 그녀의 인터뷰를 읽은 적이 있어요. 인상 깊어서 소개하고 싶은데 바람난 가족인가 그 영화였던 것 같아요. 엄마 역할이긴 한데 우리가 흔히 그리는 엄마상에서 많이 벗어나 있었죠. 당시 우리 사회의 통념상 여배우들이 그런 역할을 꺼려했던 것 같아요. 감독이 윤여정에게 읍소를 한 모양인데 윤여정이 물었대요. 누구누구를 거쳐서 나한테 왔냐고. 감독이 솔직하게 얘기를 한 거죠. 감독이 그 역할에 적합하다고 처음 떠올린 여배우가 있었는데 감독의 제안에 그 여배우는 우리 아들이 못하게 한다고, 그래서 못한다고 그런 답을 했대요. 제가 이상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한참 머물게 돼요. 이유가 되게 이상하다 싶은 거죠. 아들이 엄마의 일에 이렇게까지 관여할 수 있는 건가? 그렇다면 윤여정은 어떤 마음으로 그 역할을 하기로 결정했을까 관심이 가는 겁니다. 이후에도 그녀는 다른 배우라면 꺼려했을 역할을 종종 선택함으로써 자신만의 경력을 쌓아갔던 것 같아요. 보는 입장에서는 과감한 선택이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 선택들이 그녀 자신에게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 같단 말이죠. 그 선택에 따른 리스크를 감수한다는 뜻입니다. 주변의 호응이 아예 없지는 않았겠지만 일반적인 선택이 아닌 만큼 오해나 비난도 적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그녀의 삶에서 그녀가 했던 남다른 선택들이 그녀만의 방식으로 캐슬 블랙을 살아내는 여정이었다고 보거든요. 윤여정은 자신을 여우라고 표현하던데 존 스노우의 내면에는 다이어 울프가 그리고 윤여정의 내면에는 건강한 여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즉슨 자신의 감과 촉을 신뢰하는 힘이 있었던 거죠. 살아가다 보면 네이밍이 참 중요하다 싶기도 하고 어떤 경우엔 이름이 그 사람의 삶을 이끌어간다 할 만큼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윤여정의 경우가 그런 것 같아요. 멋진 이름을 가진 만큼 그녀는 자신의 여정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여정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 윤여정이 그 영화에서 어린 남자아이한테 했던 말이 Be yourself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저는 항상 내던져 버렸던 게 그거 같거든요. 제가 작업하면서 나는 나를 좀 잘 느끼고 싶다. 나와 되게 괴리감이 있는 것 같다. 스스로한테 어떤 불편감을 느끼면서도 그게 실제적으로 뭔지를 잘 몰랐는데 요새 조금 느끼는 거는 그거 같아요. 내가 너무 그 be yourself를 중요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어떤 감정을 느낄 때 그것을 내던지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중요도를 1도 안 두는 거예요. 그 내가 잡는 감정은 수치심, 공포심, 불안감 이런 것만 잡고 그래서 내가 느끼는 어떤 감정과 생각을 중요시하기보다 외부에서 저렇게 해야 괜찮은 것 같다.
사람들은 이런 걸 인정하는 것 같아. 아, 여기에서 돌아가는 건 이런 거야. 라는 걸 캐치해서 그것을 하려고 자꾸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맹점이 그것을 내가 했을 때 그것은 너무 단편적이고 실제 작용하지 않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삶에 네. 뭐랄까 너무 전형적이고 너무 진부한 것들을 내가 자꾸 구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나한테도 잘 적용되지 않고 아주 작게 관계에서도 내가 어떤 대화를 하거나 제 생각을 표현할 때 실제적으로 내가 느끼는 어떤 그런 디테일을 표현하려고 하기보다 상대방이 듣기를 원하는 말. 아, 이런 게 정답이야. 이런 게 괜찮은 거야. 이런 게 인정받을 거야. 라는 걸 자꾸 말하려고 해요. 대화에 있어서 정답 혹은 네. 정석으로 생각하는 네. 거죠. 근데 그런 말을 했을 때, 이런 말을 하면 인정받겠지? 이런 말을 하면 상대방하고 뭔가 소통이 되겠지? 했는데 그게 실제의 어떤 나의 표현이 아니다 보니까 생각보다 그런 반응도 오지 않고 뭔가 소통은 일어나지 않고 그럼 그 순간에 나한테 또 돌아가서 나한테 질문을 하고 이어가야 되는데 이거 안 되네? 하고서는 끝내요. 내 스스로한테 더 들어가지 않아요. 그게 제 사고를 되게 단편적으로 만든다는 생각을 요새 최근에 했어요. 그게 be yourself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다이얼프가 느끼는 어떤 그런 촉이나 감 그런 거는 나한테 내가 내 머리로 생각하기에 그런 건 세상에 먹힐 것 같지도 않고 너무 사소한 거고 뭔가 세상에 먹히는 거는 굉장히 어떤 근사하고 거대한 것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건 오히려 너무 진부하고 전형적이고 힘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 시기들이 비관적인 생각들 같기도 했는데 제가 보니까 스스로한테 어떤 자부심, 자긍심, 만족감, 기쁨, 재미 내가 어느 순간에 그런 걸 느끼는지를 중요하게 여긴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걸 느끼고 싶다. 그런 게 느끼는 게 나한테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거를 놓치고 살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기의 힘이 저한테 너무 센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아까 되게 와닿았던 게 What's wrong이라는 질문이었는데 되게 사로잡히면서도 그때 What's wrong이라는 질문으로 가지 않고 얼른 그거를 그냥 지워버리고 회피하는 방식으로 항상 그냥 모조리 다 내던지는 느낌으로. 그렇게 처리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What's wrong이라는 질문을 하는 것도 되게 나를 위한 태도인 것 같고 내가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싶고 그런 어떻게 하면 그런 상황을 내가 만들어낼까 어떤 식으로 노력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요새 해요. 제 꿈에 나오는 어린 여자아이들 시골 광에 갇혀있고 막 이런 장면이 있었거든요. 생각으로는 언젠가 그 아이를 만날 수 있을까 뭐 이제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그게 내 감정에 대한 얘기구나.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게 다 시기와 연결돼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른 장면으로 찾아오겠습니다.